안녕하십니까, 안홍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지금 세 개의 부족주의로 나뉘어서, 즉 남북 부족주의로 나뉘어져서 극렬히 충돌하고 있는 갈등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고, 사회주의, 큰정부주의, 버티컬리즘, 시장주의의 노선이 앞으로 21세기에는 새로운 하나의 노선으로 통합되는 변화가 불가피함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각국은 국가 주권 하에서 독립적으로 국가 경제를 따로따로 운영하고 살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국은 사회주의 체제 또는 버티컬리즘의 큰 정부주의 체제 또는 시장주의 경제 체제를 각각 나름대로 구축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말 21세기에 들어 각국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 바운더리가 세계 시장으로 확장되고 글로벌 경제 활동이 크게 확대되면서 글로벌 시장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모든 곳으로 확대되고 전면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설명드렸듯이 이 4차 산업혁명이나 언택트 경제혁명 등 새로운 신기술 혁명에 의한 변화가 이러한 인간의 글로벌 경제활동을 더욱 모든 곳으로 확산시키고 전면화시키고 더욱 용이하게 만들면서 결국 21세기는 글로벌 시장 시대로 전환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 21세기엔 하나의 글로벌 시장 안에서 모두가 살아가게 되면서 이제는 글로벌 시장 안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은 과거의 국가 시장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던 사회주의 방식이나 또한 큰 정부주의 방식이나 또는 시장주의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좌우의 노선은 더 이상 새로운 글로벌 시장 시대의 상황에 대응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시장 시대의 새로운 상황이란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이 모든 곳으로 확산되고 또한 신흥국들의 이 초저임 상품과 기업과 노동자들의 글로벌 대공세가 이 모든 산업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맞이했으며 또한 세계 산업의 변화가 나날이 가속화되는 글로벌 초이동 시장 시대를 맞이했고 각국 노동자들은 세계의 노동자들과 이 전면 경쟁을 하며 살아가는 세계의 노동자 경쟁 시대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거처럼 국내 시장 안에서 유발되는 문제들을 조율하고 국내의 분배 불균형이나 기업과 노동자 간의 심해 불균형을 조율하던 과거의 방식으로는 이러한 상황에 도저히 대응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각국 경제 주체들이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 속으로 내몰리면서 다른 나라의 경제 주체들보다 뒤처진 경제 주체들은 대부분 몰락하고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각국의 경제 주체들의 위기가 심화되고 무한 경쟁과 더 혹독한 삶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기존의 방식으로 이에 대응하다가는 오히려 대중과 경제적 약자들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전면화시키는 결과를 유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각국은 기존의 국내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던 이런 좌우 노선에서 벗어나서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 속에서 또한 글로벌 초이동 시장의 무한 속도전 속에서 국내 경제 주체들이 대거 뒤처져 몰락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과 노선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거의 사회주의, 큰정부주의, 시장주의 노선은 더 이상 글로벌 시장 시대의 새로운 상황에 대응할 수 없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노선으로 통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새로운 노선으로 줄줄이 대전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국가들은 국가주의나 극우주의나 보호주의 같은 방식으로 국내 경제 주체들을 해외의 공세로부터 지키는 쪽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많은 나라들이 과거의 좌우 방식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하며 생존을 도모하고 있지만 새로운 글로벌 시장 시대에 국가 경제를 유지하고 경제적 약자나 이 대중이나 노동자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하나만 남게 되면서 결국 21세기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글로벌 시장 시대의 새로운 노선으로 전환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좌우 노선이 왜 새로운 글로벌 시장 시대에 대응할 수 없게 됐는지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파의 노선이란 기존의 국내 시장 안에서 자본가의 노동자들에 대한 이런 수탈이나 전행을 막고 대기업들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전행을 막고 이를 위해서 자본가나 대기업들을 옥죄고 각종 규제를 가하며 국내에서 힘의 균형을 이루고 공정한 경제를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와 달리 각국의 투자 자본이나 고용이 세계를 이동해 다니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국내 기업과 대기업들을 때리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이들을 다 해외로 내쫓고 국내 투자가 줄어들고 고용이 줄어들어 투자 위기, 일자리 위기,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이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이 더욱 극대화되는 상황을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문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오히려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이나 대중의 고통이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맞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처럼 정부가 공공부문을 크게 늘리고 공공부문 일자리도 크게 늘려서 국내에서의 경쟁에서 뒤처진 자들을 보호하고 또한 시장 실패의 문제들을 보완하는 큰 정부식으로 대응했지만 이제는 그 효용성을 거의 대부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큰 정부 체제는 굼뜨고 비효율이 극대화되고 관폐화들이 확대되고 각종 규제를 둘러싼 기득권층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고 더욱 뒤처지게 만드는 특성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미 서구의 각종 경제학이나 행정학 관료 정치에 대한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지금같이 세계 산업과 일자리 변화 속도가 날이 빨라지고 극대화되는 글로벌 초이동 시장 시대에는 굼뜨고 변화에 뒤처지고 기득권을 보수하는 데 치중하고 관료들은 자신의 예산과 조직을 늘리는 데 치중하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빠른 글로벌 시장 시대의 변화에 대응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큰 정부 체제를 확대할수록 더욱 변화에 뒤처지고 국가 경제 전반이 부실과 부채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의 좌파의 방식으로 지금의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과 글로벌 초이동 시장의 속도전 하에서 벌어지는 각국의 대중들의 몰락과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에 대응할 수 없게 되었고 오히려 경제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전면화시키는 결과를 유발하게 되면서 이 좌파의 노선은 한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좀 성장률이 저하되고 조금 덜 먹고 좀 덜 쓰고 좀 못한 것을 쓰는 한이 있어도 이제는 무한 경쟁을 좀 줄이고 보다 평등을 확대하고 노동자들의 삶을 보다 좀 편안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쪽으로의 그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도 과거의 시각에 입각한 것입니다. 즉 과거에 각국의 국가 경제를 따로따로 운영하고 살 때는 이러한 체제를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분업화 체제가 이런 완전히 마비되고 사회주의는 붕괴하게 되었고 이후에 시장경제로 전환하게 되었는데 일단 시장경제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는 글로벌 시장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무한경쟁을 벗어나서 경쟁을 줄이고 따뜻하고 안온하게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글로벌 시장 시대의 무한경쟁과 초이동 시장의 속도전 국가 단위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하나의 상수가 되면서 과연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 경쟁을 롤모델로 생각하면서 국유화, 정부 공공부문을 더욱 키우는 이러한 쪽으로의 변화를 모색하며 무한 경쟁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좌파의 시도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그동안 민진기업, 민간 경제의 그 역할은 끝났고 이제는 공유경제, 정부 공공부문을 확대하는 그러니까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노선을 더욱 본격화하는 충칭 모델에 입각해서 형평성을 강조하는 쪽으로의 노선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많은 민진 기업들을 국유기업으로 만들고 있고 알리바바의 마윈 같은 기업가들을 퇴출시키고 이 정부가 줄줄이 장악하고 지배하고 또한 이러한 민간 기업들이 이 구실화된 국유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이러한 노선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그 노선 전환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미 설명드렸듯이 기본적으로 큰 정부 체제는 부실과 비효율과 폐해가 극대화되는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은 이미 학문적으로나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통해서 검증된 사실입니다. 정부 관료들은 시대적 변화에 뒤처질 수밖에 없고 새로운 변화에 대한 모험을 하기보다 기존의 구산업이나 일자리들을 고수하고 또한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고 관료들의 의사결정 과정은 자신의 예산과 조직을 확대하는 쪽에 치중한다는 것이 그동안 연구에 따른 결과인 것입니다. 더구나 글로벌 초이동 시장 시대에 들어서 큰 정부 체제로는 더 이상 대응할 수 없게 되었고 오히려 부작용만 심화시키고 부실과 폐해를 극대화하는 결과를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만 해도 그 첨단 산업 부문에서는 정부 주도로 온갖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면서 대도약을 이루는 데 성공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 외 대부분의 국가경제 부문에서는 무한 부실과 부채와 잘못된 투자와 좀비기업과 좀비 노동자들을 크게 확대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투자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가 확대되고 있고, 또한 금융 부분의 부채가, 지방정부의 부채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정부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경제는 결국 부실과 폐해가 극대화되고 모두 일하지 않고 정부에 기대서 버티려 하면서 결국 그 폐해가 극대화되면서 몰락했던 것이 역사적 실험의 결과입니다. 결국 중국도 국유기업을 키우고 민진기업을 줄이고 국유화하고 정부 공공부문을 키울 경우 결국 부채와 부실이 확대되고 정부에 기대서 일하지 않고 버티려는 구산업과 노동자들이 확대되면서 국가 경제가 몰락하게 되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좌파의 대응 노선은 새로운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과 글로벌 초이동 시장의 속도전 속에서 국내 경제 주체들이 대거 밀려나 몰락하는 상황에서 과거의 좌파의 노선으로 대항할 경우에 오히려 이들을 더욱 죽이고 더욱 뒤처지고 더욱 몰락하게 만들어서 양극화와 이 경제적 약자의 고통과 위기를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구의 좌파들부터 기존의 좌파 노선에서 벗어나서 국내의 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노선 전환에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파의 시장주의 노선도 한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시장에 맡기고 놔두면 국내 경제주체들이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면서 뒤처진 경제주체들이 대거 몰락하게 되었고, 다른 나라보다 공급 경쟁력이 뒤처진 나라는 경기 침체, 일자리 위기, 양극화 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국내의 뒤처진 경쟁력을 해소하는 문제도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고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이 경직성을 가지고 있어서 위기가 장기화되는 것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시장 기능에 맡겨놓고 놔두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시장주의는 근본적인 위기를 맞이했고 존립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이같이 기존의 자원 노선이란 각국이 국가 경제를 따로따로 운영하고 살아갈 때 각국이 사회주의나 큰정부주의나 이 시장주의를 선택적으로 활용하며 국가 경제를 운영할 때의 방법론입니다. 지금같이 모든 나라의 경제 주체들이 하나의 글로벌 시장 하에서 경쟁하고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상황에서는 과거 국가 시장 시대의 방법론이 아닌 새로운 글로벌 시장 시대의 방법론으로 대응해야 경제적 약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경제 위기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국 좌우 노선에서 새로운 노선으로 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세기 좌우의 노선은 이제는 21세기에는 새로운 글로벌 시장 시대의 이념과 노선으로의 대전환과 통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좌우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모두 과거의 시각에 매몰되어서 더욱 과거로 역주행하며 서로 무한 좌우 대결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온 국가가 좌우의 부족주의로 쪼개져서 무한 이념 충돌을 확대하고 있으며 완전히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기존의 대남 적화 전략을 계속하면서 남한 사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개입하며 결국 이 한반도는 세계의 극렬한 부족주의, 남한의 좌파, 남한의 우파, 또한 북한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노선이 충돌하는 극도의 혼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글로벌 시장 시대에 들어서 각국 경제주체들은 해외 경제주체들의 글로벌 대공세로 인해서 또한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 속에서 대거 몰락하는 상황에서 각국은 모두가 힘을 합쳐서 공동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회는 이 갈갈이 갈라져서 서로 충돌하고 대치하며 국내 분열과 혼란이 극대화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좌파는 국내 우파와 협력해서 이 외부의 공세에 대응하기보다 오히려 북한의 사회주의 세력과 공조하고 남한의 우파와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해서 우파들은 사회주의 대남 적화 노선 또한 사회주의 정책을 무한 확대하며 국가 경제를 파괴하는 시대적 역주행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무한 충돌하면서 혼란과 대립이 격화되는 시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구한 말에 농경시대가 산업시대로 바뀌고 다른 나라들은 산업화에 나서고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농경시대의 유교 성리학적 이념에 기반한 주기론이나 주리론 같은 것으로 서로 충돌하며 바깥의 변화를 외면하고 싸우다가 공멸했던 모습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지금 새로운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과 무한 속도전이 모든 곳으로 확산되는 시대를 맞이해서 세기 부족주의로 나뉘어서 싸우는 상황을 극복하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하며 21세기 100년은 또다시 후진화되고 강대국의 새로운 예속을 맞이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미 설명드렸듯이 사회주의, 큰정부주의, 시장주의는 글로벌 시장 시대에 들어서 새로운 노선으로의 통합과 전환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러한 통합과 변화를 먼저 한 나라가 21세기의 선진국이 되고 뒤처진 나라가 21세기의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세 부족주의로 나뉘어 싸우는 한반도의 상황을 타개하지 않고는 우리나라 경제, 한민족의 경제는 21세기의 암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세계의 부족주의 역주행을 바로잡는 반키클로패스 운동이 대한민국 21세기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세 부족주의의 시대착오적 역주행을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좌파는 지금같이 시대적 변화를 깨닫지 못한 시대착오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과거의 좌파 노선과 단절하는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사회주의 대남 적화 노선을 더욱 고조하고 고양하는 대북 정책을 중단하고 진정한 남북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나서야 합니다. 북한은 이미 시장 경제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일단 시장 경제로 들어선 상황에서는 글로벌 시장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특히 이웃 중국이 빠르게 첨단 산업화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지금같이 국내의 돈주, 물주들과 협력하는 구시대적 시장주의 체제로 버티려 하다가는 결국 중국 경제에 완전히 뒤처져서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북한은 이미 시장 경제로 전환했고 사회주의 노선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대남 사회주의 적화 노선을 계속하면서 국내의 분열과 혼란과 붕괴를 유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좌파는 종북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노선에 호응하면서 더욱 고양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단절하는 것이 첫 번째 핵심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설사 북한이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적화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결국 시장 경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고 결국 글로벌 시장 시대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글로벌 시장주의 노선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정부는 북한의 종전선언 아니면 미군 철수나 아니면 국보법 폐지 같은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을 위한 기본 전술에 차례로 호응하면서 북한과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선은 북한의 사회주의 적화 전략을 더욱 고양시키고 확대시키는 결과를 유발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국내 남한의 좌파는 국내 우파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글로벌 시장 시대의 무한 경쟁에 공동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에 동조하고 오히려 국내의 우파와는 적대시하면서 결국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을 돕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는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결국 공가 경제나 국내 대중이나 경제적 약자들을 더욱 죽이고 몰락시키는 결과를 유발할 뿐입니다. 이에 따라 이 국내의 좌파는 북한에 대해서 사회주의 적화 노선에 입각한 우리나라의 혼란과 갈등과 대립과 충돌을 유발하는 모든 전략과 전술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남남 간의 협력이 가능하고 바깥의 변화에 공동 대응하며 국내의 경제를 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의 좌파는 해외의 좌파들과 정반대의 노선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즉 해외의 좌파들은 글로벌 시장 시대의 무한 경쟁과 무한 속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의 대기업, 기업, 노동자, 정부, 좌우 정치권 할 것 없이 모두가 협력해서 바깥의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구의 공급조절 코퍼레티즘 노선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대응해야지 생존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좌파는 이와 정반대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좌우 대립을 격화시키는 것은 물론
국내 대기업을 때리고 자본가들을 때리며 대기업 중소기업 간 또한 자본가 노동자 간 갈등과 분열을 더욱 확대하고 촉진하는 데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국내 중소기업이나 노동자의 문제는 국내 대기업이나 자본가들로부터 유발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러한 바깥의 공세로 유발되는 것이 더욱 크고 앞으로 더욱 전면화되면서 대부분의 국내 기업과 노동자들이 대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도외시하고 과거의 분열과 내쟁주의적인 접근법으로 계속 국내의 분열과 대립을 확대하는 그런 노선을 추구하는 것은 실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내의 정치권, 정부, 기업, 노동자, 대학 등 모두가 협력해서 바깥의 공세에 공동 대응하며 국내의 공급 경쟁력을 높이고 기민하게 신산업으로 이전하도록 지원하는데 모두 힘을 합쳐 협력하는 새로운 국가협력 노선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깥의 공세로 인해서 국내 대기업, 기업, 노동자들이 대거 몰락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국내의 대기업들이나 기업가들을 때리고 옥죄고 이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 그것이 노동자들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구시대적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좌파가 이러한 시각전환을 하지 않으면 결코 좌파의 노선이 성공할 수 없고 역사적으로 가장 시대착오적 우매한 선택이 없음이 입증될 것입니다. 셋째로는 좌파가 포퓰리즘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좌파의 복지 노선은 재정지출 노선은 소구 좌파들의 복지나 재정지출 노선과는 완전히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구의 복지국가들의 경우에는 좌파들이 오히려 재정규율을 더욱 강화하고 재정지출을 더욱 통제하며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앞장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재정이라는 것은 복지의 핵심 기반이자 전 세대 미래 세대의 공유의 재산입니다. 한 세대가 모든 것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구 복지국가들은 독일의 경우에 재정지출에 대한 3%를 가지고 통제하고 있고 또한 스위스나 스웨덴 등 각국은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경우 3년 이상 재정 흑자를 내도록 의무화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세대 간 복지를 유지할 수가 없고 현 세대가 복지 재정을 다 허비하고 미래 세대는 호주머니를 다 털리고 복지 파탄 상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좌파들은 이러한 재정 건전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국가 부채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이를 무한 확대해도 괜찮다고 말하고 그리고 무한 포퓰리즘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적으로 국가 부채는 극도로 축소되어 개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것을 사실대로 모두 집계해서 국가 부채가 엄청나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결국 국가 채권 가격이 폭락하고 이자율이 급등하는 그런 결과를 유발하면서 국가에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이유로 해서 국가 부채의 규모를 계속 억지로 줄이고 각종 부채를 은닉하며 각종 잠재 부채를 축소 개상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나라와 달리 재정 규율이 전혀 없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은행은 물론 제3금융권까지 저축은행 같은 것들이 파산을 할 경우에도 결국 국가가 부실을 커버해 줍니다. 또한 지금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져 있고 기업 부채도 세계 네 번째 수준으로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채들은 금융부채로 전가되고 결국은 국가부채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채를 과연 정부가 차단하고 못 갚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결국 다른 나라와 달리 이러한 가계부채나 기업부채는 모두 국가부채로 전가될 위험성이 높은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건보, 각종 잠재부채가 무한 확대되고 있고 공기업부문, 지방정보부문 등에서도 재정규율이 사실상 거의 없어지면서 무한 부채와 부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그동안 70년간 정부에 대한 거의 아무런 통제 없이 잡다한 예산과 조직이 무한 확대되고 기재부나 이런 데에서 제대로 통제되지 못하고 결국 정부 공공부문이 무한 확대되고 그 주변에 관피아들이 확대되며 정부 공공부문의 부실과 폐해와 비효율이
극대화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놔두고 지금같이 계속 포퓰리즘 재정 지출을 확대하자는 그러한 좌파의 노선을 추구하는 것은 실로 복지 파괴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미래 세대의 수탈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좌파 노선이란 서구의 복지주의 노선이라고 할 수 없고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노선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포퓰리즘 노선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한국 좌파는 미래가 없고 역사적 지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파의 노선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우파는 좌파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온갖 사회주의 정책들을 확대하면서 국가 경제를 파괴하는 문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서서 대정부 투쟁을 벌이며 사회주의 노선, 적화 노선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문제가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는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에서 몰락한 수많은 경제적 약자, 노동자들을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우파들은 시장에 맡기고 놔두면 경제가 나아진다는 이런 과거의 국가시장 시대의 국가시장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금같이 글로벌 시장 시대에는 이런 뒤처진 경제 주체들을 놔두면 이들이 살아남지 못하고 결국 장기적으로 침체와 일자리 위기,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과 속도전이 확대되면서 경제 주체들이 몰락하고 살 길을 잃게 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이들은 대부분 좌파 노선으로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들을 살리기 위한 좌파의 노선보다 훨씬 설득력 있고 시대적 상황에 부응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추진해 나가는 새로운 노선 전환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 없이 그냥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한다, 시장경제를 수호한다고 저항하면서 대중들이 몰락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에 오히려 이 대중들은 대거 좌파로 들면서 결국 이 우파는 집권하지 못하고 좌파들이 장기적으로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면서 결국 국가경제가 완전히 망가지는 상황을 촉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주의 노선에 저항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을 뛰어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해서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는 데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과 무한 속도전 속에서 국내 경제수를 최대한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가 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글로벌 시장주의 노선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며 좌파를 이끌어야 이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국내의 우파는 과거의 작은 정부 노선도 아니고 또한 큰 정부 노선도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글로벌 시장 시대의 신정부 노선으로의 전환에 앞장서야 합니다. 과거의 우파의 노선이란 이 작은 정부 노선, 즉 시장 기능에 최대한 맡기고 정부의 기능을 줄이고 각종 규제를 혁파하며 정부의 비효율과 폐해를 줄여서 시장 기능의 역동성을 살리고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설명드렸듯이 시장에 맡겨놓고 놔두면 이가 살아나지 않고 오히려 경기 침체나 일자리 위기, 양극화 위기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방법론으로 전환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좌파의 큰 정부 노선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동안 우파가 집권하면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고 계속 정부 규모를 확대하는 큰 정부 노선으로 치달았습니다. 사실 시장주의 노선이라고 할 수 없는 사실상 좌파의 노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비효율과 폐해를 더욱 극대화하고 정부의 기대에서 일하지 않고 안이하게 살려는 경제 주체들을 더욱 키우면서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과 속도전에서 더욱 뒤처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글로벌 시장 시대에는 정부 기능의 새로운 전환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글로벌 시장 시대는 정부가 과거처럼 시장에 맡겨놓고 방치할 것이 아니고 국내 경제 주체들이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과 무한 속도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기능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국내 인프라나 클러스터나 국내 시장 수요와 연계된 교육체제, 재교육체제를 탈피하고 이제는 글로벌 인프라와 글로벌 클러스터를 구축해주고 글로벌 시장 수요와 연계한 그러한 교육체제, 재교육체제로 전환시키며 또한 글로벌 소싱, 기술개발 체제를 확립해서 뒷받침해 주어야지 국내 경제 주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과 무한 속도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국내의 경제와 복지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국가시장 시대에 국내 수요를 확대하고 정부 공공부문의
조직과 예산을 무한 확대하는 기존의 정부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정부로의 전환에 앞장서고 기존의 정부 예산과 조직도 이러한 방향으로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노력을 선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좌우 모두 글로벌 시장 시대에는 신정부 노선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고 이를 위한 좌우 협력을 이끌어내고 이를 성취해야 이 국내 경제주들의 생존이 가능하고 국가 경제 위기를 해결하며 양극화를 해결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좌우가 협력을 확대해야 국내의 두 개의 부족주의를 혁파하고 두 나라로 쪼개지는 변화를 막을 수 있으며 새로운 도약과 번영과 공존의 시대를 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변화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미 북한 시장 경제로 전환했는데 지금같이 국내의 돈주, 물주와 협력해서 정부가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가장 후진적인 시장 경제 체제를 고수해서는 공멸이 불가피합니다. 이미 이웃의 중국이 첨단 산업으로 대거 약진하고 있고 북한만 이렇게 뒤처져 있어서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분업화가 마비되었고 이제는 시장 경제로 전환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북한 역시 이 국가 시장을 따로 운영하면서 살 수가 없고 글로벌 시장 하에서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한이 앞으로 생존을 위해서는 국내 경제를 중국을 뛰어넘는 자신만의 글로벌 특화된 경제 부분을 크게 확대하고 국내의 산업과 일자리를 대거 이동하는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과 협력해서 북한 지역에도 글로벌 인프라나 글로벌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대대적으로 세계의 투자를 유치해서 첨단 산업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유일한 생존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국내 경제의 전반적인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이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서 국내 경제 전반의 향상을 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북핵 문제의 해결이 불가피합니다. 어차피 북핵 문제는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요격을 앞으로 급속히 발전시켜 사실상 완전한 미사일 요격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한일과 협력해서 미사일 발사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또한 SLBM 잠수함을 통한 것도 완전히 차단하는 새로운 방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 역시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기술 개발들이 확대되고 미국의 신기술 군사 설비들이 배치되기 전에 북한은 이러한 핵카드를 최대한 협상 카드로 활용해서 그 대가를 키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북핵 폐기를 글로벌 인프라나 클러스터를 통한 대대적인 발전 전략과 매칭시켜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북한을 아시아의 경제 협력 중심지, 국제 정치 중심지로 발전시키면서 이런 국제 허브 발전 전략을 통해서 이런 외침을 막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추진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결국 중국에 완전히 뒤처져서 100년 중국의 하청기지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 경제적, 정치적 예속화에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결단을 내리고 남한과의 협력에 나서며 새로운 변화를 추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같이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남남북 부족주의 세력들은 기존의 노선을 바꾸고 글로벌 시장 시대의 생존을 위한 새로운 노선으로 함께 협력하며 한반도의 변화를 일궈야지 모두의 생존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글로벌 대공세가 확산되면서 모두 공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셋으로 갈라져서 무한 격돌하며 대치할 경우 반만년 역사 이래 가장 한심하고 시대적 변화를 모르는 세력으로 역사에 명기될 것이고 결국 위기를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세계의 부족주의를 청산하기 위한 새로운 반키클로패스 운동, 새로운 통합운동을 추진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기존의 사회주의, 큰정부주의, 시장주의를 뛰어넘어서 글로벌 시장 시대의 하나의 노선으로 통합하고 새로운 도약과 번영을 이루며 21세기 아시아의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